자, 요번에는 좀 다른 샷으로 찍어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번 3월달처럼 4월달 모의고사 풀이를 해볼게.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볼 건데, 자, 1번에 보면은 지도에 나타난 변화가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바르게 추론한 사람을 고르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봤을 때 아열대 기후지역으로의 변화라고 해놓고, 지금 2071년에는 아열대 기후지역이 훨씬 더 확장될 거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뭐겠어요? 지구 온난화겠죠.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어났을 때 이제 낮 변화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갑을 먼저 볼게요. 자, 갑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천의 결빙 일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빙 일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는 일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온이 낮아졌을 때 증가할 거다라는 거. 그 갑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을 보겠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서리 일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서리 일수는 기온이 낮을 때 기내인데, 그러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은 서리 일수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면은 징그럽게 나오는 애죠.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자주 나오는 애가 단풍 시기는 뭐 할 거다. 단풍 시기는 늦어질 거다 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애죠. 자, 그래서 병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 한류성 어족의 어획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류성 어종은 한류라는 게 차가운 물에서 사는 애니까, 그러면 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획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획량이 감소할 거다. 차라리 고친다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옳게 말한 학생은 을과 병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단골 문제죠.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자, 대동여지도와 지리지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나는 택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대동여지도에 지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에 보니까 서술의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서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식이라고도 하고 서술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백과사전식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가 거의 마크 수준이죠. 나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 지리지가 택리지일 거고, 얘가 택리지일 거고, 얘가 뭘 거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았으면 그놈의 새끼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바다에서 A까지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 여기가 바다죠.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A가 여기 있어요. 얘까지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대동여지도 지도를 보니까 얘는 A까지 연결된 하천이 쌍선이 아니라 뭡니까? 단선이죠. 선생님이 말했죠. 단선은 가항할 수 있다, 없다. 배를 탈 수 없다라는 거. 해운이 운행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동여지도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어떻게 표현한다고도 얘기했습니까? 쌍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쌍선으로. 선 2개짜리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단선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리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쌤이 대동여지도에서는 방점 한 개당 방점 한 개가 몇 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0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방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의 방점을 한번 볼게요. 자, A와 B 사이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아무리 많아봤자 4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60리 이상이 아니라 몇 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40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대동여지도에서 계속 물어보는 게 방금 말했던 이제 단선은 배가 다닐 수 없다. 그 다음에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다. 라는 게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방점마다 이제 심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또 나올 만한 게 사실은, 이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해발고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건데 해발고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 시험 보기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역은 가거지 조건 중 지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역 한번 볼게요. 생선과 소금이 풍부함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이제 가거지로서 얘기하는 게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지리와 생리, 그 다음에 인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수까지 이렇게 네 개의 가거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쌤이 지리라는 거는 사실은 앞에 두 글자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풍수지리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선과 소금이 풍부한 게 장풍득수를 의미하는,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풍수지리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생선과 소금이 풍부하다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죠. 사람이 뭔가를 돈을 벌고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겁니다. 이 가거지의 조건 중에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애는 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리가 아니라 뭐다? 생리다라는 거. 자, 3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나는 대동여지도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관찬지리지고,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김정호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영향으로, 실학의 영향으로 이제 좀 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지도로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나가 대동여지도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는 국가, 나는 민간 주도로 편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반대로 됐죠. 얘가 개인이 민간에서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대부가 살만한 가거지가 어디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삼아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때 이제 통치의 목적으로, 조선 전기 때 조금이라도 정확한 세금을 얻고 각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관찬지리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가겠습니다. 쌤이 지금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왜 이런 짓을 시작을 했는지 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면 내 시간 좀 뭐 갈아 넣어야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 지역을 지도의 A에서 E 중에 골라라 이랬어요. 그리고 가 지역의 현장 체험 학습을 갔대요. 자,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과거입니다. 볼게요. 자, 과거 석탄을 수송하던 철로를 이용한 뭐가 있다? 레일바이크가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레일바이크가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이거예요. 뭐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북의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에서 무슨 공연을 관람한대? 탈춤 공연을 관람한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탈춤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안동이겠죠.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봐도 사실 어느 도를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그래도 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했대요. 쌤이 요번 수업 계속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발 좀 위치를 기억해라. 어디 있냐면 경북의 울진,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기억해 보세요. 부산,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영광, 전라남도 영광, 그 다음에 최근 자료까지 들어가면은 어디도 포함이다, 울산도 포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제철 공장이 있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제철소들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진, 그 다음에 전라도 광양, 전남 광양, 충남 당진.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크고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경북의 포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된 지역이 분명히 나올 건데 경북 문경, 경북 안동, 경북 울진 경주, 그 다음에 경북 포항. 그러면은 밑에 지도 한번 보면은 A가 충남이죠. A가 충남. 그 다음에 B가 경북. 그 다음에 C가 전북. 그 다음에 D가 경남입니다. 자, 그리고 E는 제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네 개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아까 쌤이 동그라미 친 데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지역성 문제인데 상당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걸 만약에 틀렸다면 좀 더 이제 수특 부록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지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쌤이 보고 기가 찼어요. 얘들이 정말 낼 게 없었구나. 드디어 이제 방언까지 냈구나. 다만 얘는 방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외워라 이게 아니라 방언에 따른 지역 구분을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지리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구분에 대한 범위를 진도를 안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세계지리 때 이미 했어요. 이 지역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애들을 구분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등질지역. 자, 이거는 동질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지역으로 구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세계지리 때 이미 했었어요. 세계지리 안 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구분을 등질지역, 기능지역으로 구분하는 건데 등질지역으로 구분하는 거는 주로 지역의 특성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비슷한 지역의 지역성, 특성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 기능지역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이 하는 기능, 주로 중심지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언이라는 것은 등질지역으로 구분한 걸까요? 기능지역으로 구분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방언은 각 지역의 특성입니까? 각 지역의 기능입니까? 분명히 방언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주로 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동질지역, 등질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영남지방은 모두 동일한 방언을 사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남지방이 경북부터 여기 경남 쪽 요렇게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변소의 방언으로서 경상도 지방 이 영남권 같은 경우에 통시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 지도상으로 그 다음에 정랑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시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동일한 방언을 사용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이미 벌써 세 가지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변소, 화장실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번에 충청지방에서는 주로 칙간이라는 방언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쪽이 충청지방인데 충청지방에서 쓰고 있는 거 색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칙간이 아니라 뭡니까? 뒷간이죠. 이것도 눈 달리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방언에 따른 지역 구분의 유형은 동질 지역 구분에 해당한다. 아까 쌤이 이미 설명했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 나타난 정보는 주로 위성 영상을 통해 수집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변소 방언을 쓰는 거를 위성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조사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미친 짓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생각 잘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종 쳤다. 역시 학교다 보니까 부득이한 소리가 나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도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계층 구조. 자,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위계 질서를 나타낸다라는 말이랑 같은 건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와, 경기도 지역은 변소를 뒷간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이제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거고, 우리 영남지방에 특히나 부산은 정랑이라는 변소를 쓰는 거 보니까 정말 낙후됐구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얘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방어는 높은 애고 어떤 방어는 수준이 높은 애고 어떤 방어는 수준이 낮은 애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할 때, 중심지라는 기능을 할 때 동질 지역 구분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얘는 그 기능 지역 구분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지역 구분 중에 뭐 이제 통근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통근권이 있으면은 나는 어디 생산 공장으로 가네 또는 나는 어디 본사로 가네 이러면은 걔네들 간의 위계 질서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4번까지 일단은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서 외롭습니다. 조용히 지금 이렇게 혼자 다목적실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볼란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도 일단 해봅니다. 자, 5번에 그림의 A에서 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해안지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해안지형. 자,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애는 만 부분에 있네. 어이구, 씨,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A는 만 부분에 있습니다. 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가 꼭꼭꼭꼭꼭 있는 것 같으니까 얘는 뭐겠구나. 만의 사빈이겠구나. 그리고 사빈이라는 애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주로 무슨 용도로 씁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가서 쓰죠. 얘는 해수욕장 용도로 쓰는 사빈이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그냥 합니다. 우리는 편집 따위 없어요. 쌤이 실수로 발로 차붙다. 자, 오케이.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애인데 아마도 고제 튀어나와가지고 파도한테 많이 두드려 맞는 암석해안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랑 D는 정말 징그럽게 나오는 거죠. 이거 강릉 쪽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C는 사주가 자라면서 호수로 바뀐 석호. 그 다음에 D는 이제 그 앞을 막은 석호 앞을 막은 사주다라는 거. 자, 하지만 여러분들 또 석호하면 또 기억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가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석호라는 것은 이제 이 안에 소금기가 민물보다는 담수보다는 소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석호의 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요 정도는 자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야가 삐뚤하다. 큰일 났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는 사비는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B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 쪽으로 성장한대. 자, 고전 뭐 하는 데예요? 고전 두드려 맞는 데예요. 고전 침식작용이 활발한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제에 있는 암석해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식을 받는데 앞으로 가겠어요? 아니겠죠? 뒤로 오히려 앞으로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합니다. 육지 쪽으로 후퇴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자, C 호수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된다. 백방 나오는 말이죠. 확인하면 됩니다. C 호수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됐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수면이 상승되기 이전에 형성됐으면 얘가 여기 있겠어요? 아니겠지. 얘 어디 있겠어? 만약에 상승 이전이면 바다 속에 이미 처박혀 있겠죠. 아이고, 바다 속에 처박혀 있을 거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겠지?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왜 3점짜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개꿀. 6번 개꿀이에요. 왜?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세 지역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에 골라라 이래놨어요. 볼게. 자, A, B, C가 나와 있는 지역이 각각 어디냐면 경기, 그 다음에 B가 전남, 자, 그 다음에 C가 제주입니다. 자, A, B, C가 각각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나다를 한번 볼게요. 자,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없는 조력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태양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풍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을 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로서는 경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일조량이 상당히 많은 전남과 전북, 호남 지방에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전남에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가 당연히 A, B, C 중에 전남인 B에 해당하겠죠. 전남. 자, 그 다음에 이 풍력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아니면은 해안 지역에 주로 발달을 하더라. 그러면 풍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달하는 데가 저기 강원 산간 지방이나 안 그러면 제주 해안 지역이나 안 그러면 경북 쪽 이런 데가 풍력 발전이 상당히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 제주구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그대로 가면 되죠. 얘가 A, 얘가 B, 얘가 C, A, B, C 그대로 가주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자, 이거 틀리면은 이번 시험 문제는 자기가 뭐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 가겠습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번 보기 볼게. 농가당 인구는 증가하였다. 자, 농가 인구랑 농가 수를 봐야 되겠죠. 농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는 별로 안 줄어요. 농가당 인구라는 건 우리가 수식화 시켜보면 농가 수 분의 농가 인구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자의 내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겠어요? 늘겠어요? 분자가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전체적으로 줄겠죠. 그럼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한번 볼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 이거는 옆에 거랑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요번 시험 공부를 지금 먼저 했다면 솔직히 바로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수능특강 교재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수능특강 교재에서 이미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봤을 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 왜? 농가 수의 감소폭이 이 경지 면적 감소폭보다는 훨씬 더 크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맞다라고 해줬어야 됩니다. 이미 수특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화와 산업화로 경지 면적 계속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맞는 말입니다. 맞죠? 아이고 실수. 그럼 이거 2번이 맞다는 건 민신 쌤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옳은 걸 골라라 이지라라고 있죠. 그럼 당연히 1번이 답이네요. 도라이죠. 예, 맞는 거 찾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경지의 증가로 인해서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자, 경지 이용률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겠네요. 이거 맞는 말, 이거 맞는 말, 이거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다 맞는 말이고 1번만 농가당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농가당 인구는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 보겠습니다. 8번 문항. 자, 지도는 세 기상특보의 권역별 발령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어요. 자, 가에서 다는 각각 폭염, 한파, 황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밑에 잠깐 적어 볼게요. 요 밑에. 자, 폭염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로 기온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온이 높아서 여름철에. 그러면은 폭염 피해는 주로 어디가 크냐면 남부지방이 커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는 기온 자체가 높으니까 여름철에 여기가 더 더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황사. 황사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냐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거죠. 맞죠? 그럼 중국에서 불어오면은 당연히 어느 쪽부터 우리가 황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냐면 서쪽부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사는 주로 서쪽 지방의 피해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도 미세먼지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부산 쪽보다는 서쪽에 있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걸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파입니다. 자, 한파는 폭염하고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생겨서 그러면은 얘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 특히나 중부지방 중에서도 좀 기온이 더 낮은 어디 쪽이 피해가 클 수 있겠다. 강원도가 피해가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발령 일수가 어느 쪽이 많냐면 서쪽이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서쪽이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동쪽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은 얘는 서쪽 지방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봄철 황사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발령 일수가 많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아까 쌤이 말했듯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령 일수가 어느 쪽이 많네? 남쪽이 많네. 그러면은 얘는 발령 일수가 남쪽이 길만한 폭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상당히 또 충청도까지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애네. 그러면은 얘는 주로 기온이 떨어져 특히나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발령 일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발생을 하는 한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황사로 인해서 호흡기 및 안과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된다. 어머나 끝났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폭염 때문에, 나가 폭염이었죠. 폭염 때문에 수도관 동파 사고가 발생을 한대. 이런 미친놈이 있나? 폭염 때문에 수도관이 동파된다. 동파라는 말은 추워서 얼어 터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다가 한파인데 한파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면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우리가 바르게 한번 고쳐보면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아니라 오히려 겨울철 기압 배치인 서고 동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다의 영향으로 남해안에서는 적조 현상이 심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적조라는 게 바닷물 속에 산소가 모자라져서 생기는 건데 얘는 주로 수온이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황사나 한파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폭염 기간에 오히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다는 나보다 냉방용 전력 소비량의 급증을 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파 때 폭염보다 냉방용 시원하겠죠? 상당히 시원할 겁니다. 자기가 얼어 죽고 싶으면은 이때 냉방을 틀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 가겠습니다. 9번 문항. 자, 가나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보기에서 골라라.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한반도의 지체구조. 한반도의 지체구조에 들어가는 거고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이 지금 가나다가 경상노춘군 또는 조선노춘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가 힌트 될 수 있는 말은 고생대예요. 자, 경상노춘군은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중생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노춘군은 고생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가는 뭐겠어? 고생대 얘기 나왔으니까 가가 뭐겠네? 조선노춘군이겠네. 조선노춘군 석회암 발견되는 데겠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cm에 불과한 공룡 발자국. 이게 힌트죠. 우리나라에서 공룡 새끼들 뛰다니는 거는 언제다? 중생대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나가 무슨 노춘군 얘기하겠네? 경상노춘군을 얘기할 거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 있는지 봐봐요. 백두산 근처, 그 다음에 철원, 신계, 곡산,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 지역 색칠돼 있는 겁니다. 이거 색칠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 그러면은 기억은 주로 화산이 분출한 화산암이 있는 거겠네. 신생대 화산암이 있는 지역이겠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체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향사에 있는 애들이죠. 지향사에 있는 거. 지향사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퇴적암이 발생한 게 주로 고생대 거였다. 고생대 지향사 쪽 주변이다. 그러면은 니은이 무슨 누춘군이겠네. 가에 해당하는 조선 누춘군이겠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됐으면 자기 공부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중생대 때 여기 보면은 지체구조상으로 경상분지 지역에 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애죠. 경상분지 지역은 옛날에 중생대 때 호수였구나. 그래서 얘가 호소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얘가 중생대 거고, 그러면은 위에 가나 중에 얘가 나에 해당하는 경상누춘군이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르게 표현을 해봤을 때 가는 니은, 다는 디귿이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쌤, 근데 기억에 되는 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다음 자료에 A에서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지역 얘기하겠어요? 화산 지형 얘기를 하겠죠. 화산 지형을 얘기하는 거다. 자, A가 백록담입니다. 제주도의 백록담은 화산 지형의 형태 중에 화구호라고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구호예요. 얘랑 비교해줘야 될 게 주로 저기 백두산 지역의 천지랑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요. 천지는 화구호가 아니라 화구가 함몰에서 만들어지는 칼데라의 물이 찬 칼데라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만장굴이에요. 얘는 용암동굴입니다. 용암동굴. 자, 이 용암동굴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현무암이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현무암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위에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무암이라는 애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알겠지만 현무암은 상당히 유동성이 큰 애입니다. 자, 유동성이 큰 마그마예요. 자, 그런데 얘가 제주도에서 분출을 했어요. 그럼 옆으로 점점 퍼져나가겠죠? 맞죠? 옆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옆으로 분출하고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겉에 드러나 있다 보니까 훨씬 빨리 식어요.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마그마는 어떻게 했어요? 바깥쪽보다 좀 더 천천히 식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밖에 거는 그러면은 빨리 식어서 굳어져 버렸고 얘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고 안에 거는 천천히 식다 보니까 아직 뜨겁고 흘러가요, 계속. 그럼 이 안에 게 계속 뚫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위에는 굳어갖고 단단해졌는데 안쪽은 아직 덜 식어서 통과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과를 해버리고 나면 여기가 뭐 하겠어, 나중에는? 비어버리겠지. 여기가 빈대가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겨요. 이 빈 공간이 이제 만장굴같이 남아있는 용암동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암동굴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바깥쪽 게 빨리 식고 안쪽 거는 덜 식어가지고 통과해버리니까 그 식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동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대포동의 주상절리입니다. 지삿개 주상절리예요. 자, 이 주상절리는 여러분들이 이놈의 새끼 자, 여하튼 그냥 갑니다. 학교다 보니까 그래요. 학교다 보니까 그래요. 네. 자, 예, 종소리가 시원하게 쳤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끊고 또 두 번째 거 찍을게요. 일단 할게요. 10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대포동의 주상절리를 표현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무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해서
식으면서 수축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기둥 모양의 틈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상군부리라고 했는데 요번에 시험 친 애들 물어보니까 상군부리가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의 오름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의 오름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생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기생화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백록담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래. 쌤이 방금 설명하면서 백록담이 칼데라호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칼데라호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 백두산에 있는 뭐다? 천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만장굴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 쌤이 방금 설명했잖아요. 현무암이라는 유동성이 큰 마그마가 분출해서 퍼지는 과정에서 바깥쪽은 빨리 식고 안쪽은 천천히 식다 보니까 바깥쪽 건 빨리 단단해지고 안쪽 거는 통과해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통과해버리고 남은 흔적이 용암 동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C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자, 주상절리라는 거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서 기둥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방금 설명에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산군부리가 오름이라고 했는데 지하수에 의한 용식작용이래요. 여러분들 용식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지형은 얘밖에 없어요. 바로 카르스트 지형. 특히나 이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와지라는 건 기생화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라는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리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일단은 10번까지 문제 풀이를 끝냈고요. 좀 이따가 다시 11번부터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